선생님, 네. 어디 계시죠? 아이고, 이 야밤중에 눈데 밖에 눈겨. 손님들 많이 와 있습니다. 아이고, 무슨 일이고? 아이코나. 예, 반갑습니다. 네, 동선이 갑자기 좀 많이 멀어졌습니다. 항상 큰 사랑채에서 이렇게 하다가 안채에서 이렇게 하니까 오늘 처음에 반갑습니다. 고택 이야기꾼 밀양시 문화관광 해설사 함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갑자기 이 달라진 분위기에 새로 하는 듯이 마음이 설레이고, 우리 한가위라고 하면 우리들 너무 좋은 것을 비유할 때 하는 말이 있죠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. 시집 올 때 옷차림처럼, 한가위 음식처럼, 손자는 올 때 반갑고 갈 때는 모르십니까? 갈 때는 더 반갑고 그렇습니다. 추석이라고 하면 가을 저녁, 그러면 가을 저녁을 추석이라고 하는데 어떤 날을 추석이라고 할까요? 네? 아무도 안 계시는가요? 계시죠? 음력 보름날, 보름달이 한참 달 밝은 날을 추석이라고 하지요. 이 중국에서는 중추절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한가위 순수 우리말입니다. 추석은 한자어에서 따온 우리 국산 말이기도 하고요. 그러면 한가위라고 하는 것이 더 낫겠죠? 맞습니다. 추석 보내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. 우리 고택에서 이렇게 마련한 달빛 풍요가 오늘은 추석을 참 고단하게 지내셨을 우리 어머님들에게 보내는 오늘 행사가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, 우리 그 달력을 처음 딱 볼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? 어머니 뭐 하십니까? 달력 처음 딱 보면, 네? 첫 달력 딱 보면, 네? 어떤 분이 빨간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. 이 직장인들은 공휴일이 어느 만큼 많은가를 체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죠.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야근까지 해야 되는 우리 회사 생활을 좀 떠나서 신나게 공휴일을 즐기자면 달력, 저도 어떤 분들은 현모양처들 이야기해요. 가족들 생일날 체크하고 제삿날 체크하고 맞습니다. 그죠? 옛날에는 그렇지만 요즘 젊은이들, 직장인들은 달력 받아보자마자 어떻게? 공휴일이 많은 날 동그라미 일단은 쳐놓고, 그죠? 그렇게 하는데 간혹들 설이나 추석 중에 최고의 명절, 우리는 항상 최고의 명절이다, 그죠? 근데 꼭 굳이 따지자면 어떤 날을 더 최고의 명절이라 할까? 현대인 직장인들에게는 공휴일이 많은 날이 최고의 명절입니다. 사실은 이 계절상으로 보나 또 먹을 것, 볼 것 다 합해서 추석만 하겠나 싶어도 사실은 직장인들에게는 공휴일만 한 것이 없겠죠. 1949년에 추석 당일 하루 쉬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. 그리고 1989년에 추석 양후로 이렇게 3일 연휴를 했었던 게 있었고요. 또 2013년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황금 연휴, 대체 휴일과 함께 했었던 게 불과 몇 해 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추석 이렇게 하면 참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. 그지? 추억 없습니까? 많지? 이 형제 많은 집에 없는 살림에 옷 한 벌 한 번 얻어 입으려면 참 애교 많이 부려야 되고, 그것도 어머님이 한 벌 사주십니다. 정말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리고 왜 하필 어머님들은 꼭 명절 전날 그렇게 대종목욕탕을 찾는지 진짜 참 황당합니다.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. 그런데
우리 담임 선생님들은 또 항상 잊지 않으십니다. 뭐라고 당부해 주시죠? 얘들아, 기름진 추석 음식 많이 먹지 마라. 배탈 난다. 그렇게 또 당부 말씀 하시는데, 제가 조금 일찍 와서, 오늘 우리 행사를 안채에서 처음 이렇게 하는데요. 이렇게 안채에서 가만히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우리는 추석빛 얻어 입는 날, 또 목욕탕 가는 날, 아주 맛있는 음식 먹는 날, 이렇게 해서 참 좋았지만 이 집 아낙네들에게 있어 추석은 어떤 날일까? 또 생각을 한번 안 해볼 수 없겠죠. 맞습니다. 사실은 종부로 시집을 왔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이 고택을 유지하려면 그만한 종부의 그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, 종부는 태어날 때부터 종부는 아니란 이야기인 거죠. 부모님들이 서로 약속을 해서 뭐 신랑 얼굴도 모르고 오신 우리 할머니들도 많으십니다. 근데 종부로 시집을 와서 이 종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. 제 남편이 종손이기 때문에 종부가 된 것이죠. 그렇게 자리를 하다가 이 또 세댁은 시집을 오면 이 집의 명운과 그리고 또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. 추석이라고 해서 뭐 우리 지금처럼 뭐 갑자기 음식들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.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었고 그리고 비닐하우스도 없었기 때문에 사계절 24절기 틈틈이 재료들을 또 손질을 해야 되고 보관도 잘 해야 되고, 그렇게 해서 추석날이 되면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또 오셔야 되고, 그죠? 그리고 또 재간들 차례 다 모시고 가실 때는 또 어떻게 그냥 빈손으로 보냅니까? 우리 인심이 아니죠. 뭐라도 정성껏 또 싸드려야 되는 게 이 집 며느리들의 할 일이 아니었을까. 그 차례상을 올릴 때는 우리 사실은 뭐 장에 가서 가격 흥정도 못하죠. 하면 안 되죠. 최고 좋은 음식을 상인들이 달라는 대로 사서 아주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예와 공경으로서 차례상을 모셔야 되는 게 추석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. 자, 오늘같이 이제 이렇게 추석을 다 끝내고 안채에 이렇게 왔을 때 여기는 시어머니 방입니다. 여기는 며느리 방. 문을 촥 열고 이 머름대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저 휘영청 달 밝은 날에 누가 가장 생각났을까요? 선생님, 누가 가장 생각이 났을까요? 갑자기 제가 질문을 드려서 이 창문을 열고 달 밝은 날 명절 세고 나면 누가 제일 그리울까요? 맞습니다. 그럼 누가 뭐 저분하고 저하고 약속인 거 아니죠? 당연히 친정 부모님이 생각납니다. 근데 우리 풍습 중에서 참 애틋한 풍습이 있구나라고 제가 또 이 기회에 공부를 해봤는데요. 혹시 반복이 온복이라고 하는 혹시 풍습 아십니까? 아시는 분? 아까 우리 선물 나중에 드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반복이 온복이가 있더라고요.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철마다 늘 바쁩니다. 그리고 또 추석이라는 대명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며느님들이 바깥 출입하기도 쉽지는 않고, 그죠? 사돈 간의 내왕도 쉽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반복이, 온복이, 이 마음씨 좋은 시어른께서 얘야 친정 한번 다녀오너라 이러면 세상 날아갈 듯 하겠죠. 그래서 근친에 친정 부모님이 계시면 하루 동안 빨리 갔다 오면 되는데 멀리서 시집 온 며느리들은 사실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반복이 친정 부모님들도 중간에서 만나고 또 우리 시집간 딸도 중간에서 만납니다. 그렇게 만나면 친정 부모님들이 그냥 빈손으로 떨렁떨렁 오시겠습니까? 아니죠. 딸 좋아하는 음식을 바리바리 사오셔가지고 얘야 많이 먹어라. 그래 부모님 잘 섬기시고 잘 있지? 라고 하면 사실 이까지 나오는
예, 말도 다 못합니다. 옛말에 고초, 당초, 매운 맛이 시집살이만 하겠냐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오지는 않았겠죠. 어쨌든 그렇게 애틋한 우리 어머님과 딸이 상봉을 하는데 이 해는 왜 그렇게 또 평소보다 더 빨리 뚝 떨어지는지요. 그렇게 해서 친정 부모님과 이렇게 등 돌려올 때 누군들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?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들어와 보니 오늘 너무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.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시고, 예, 아마 대한민국에서 자태가 고우신 분만 골라서 오신 것 같은데, 아, 참 추석을 지내기 위해서, 그리고 예, 이 모든 생활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 엄마라는 이름으로, 그리고 며느리라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오늘을 살지 않을까.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, 딸로 태어나서 예, 그 시댁의 가문에서 성실히 그리고 책임을 다 하신 며느님들에게 예,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. 이 풍류, 달빛 풍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갇혀있던 섭섭함을 다 풀어주시고, 그리고 우리 밀양에 이런 좋은 행사가 있다는 걸 널리 알려주십시오. 귀한 시간 되시고 마음껏 해포를 푸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